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48세 김도연 씨의 이야기인데요. 평범해 보였던 일상 속에 숨겨진 거대한 배신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복수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김도연은 대기업에서 20년간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45세의 아내 서진과 결혼한 지 23년,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행복한 4인 가족이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으면 아내가 산책 좀 하고 올게라며 외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나가는 아내.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전에 맡아보지 못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어디 산책하다 온 거야?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머리도 좀 식히고. 아내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뭔가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아내. 그리고 결정적으로 휴대폰을 항상 엎어서 놓고 화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아내의 행동이 도연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커져갔어요. 결국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어느 목요일 밤 평소와 같이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 도연은 10분 정도 뒤에 조용히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도연은 택시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버스에서 내린 아내는 한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도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긴 자신보다 젊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아내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함께 걸어서 한 모텔 앞에 도착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도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확인해야 했어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간 후 도연은 프런트에서 방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203호.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잠깐만. 누구세요? 아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도연이야. 문이 열렸고 도연은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도연은 말을 잃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동생 김재훈이었던 것입니다. 형이 왜 여기에? 재훈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더듬었어요. 아내 서진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도연은 소리를 질렀지만 방 안의 세 사람은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딸 수민 22세과 아들 준호 18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수민아, 준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아빠? 너희 엄마와 삼촌이. 너희 엄마가 삼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딸 수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 저희 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 아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6개월 전부터요. 엄마가 삼촌과 문자하는 거 봤거든요.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너희는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삼촌도
삼촌도 아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족이 이럴 수 있어? 나만 바보처럼 몰랐던 거야? 그날 밤 늦게 들어온 아내 서진과도 대화를 나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재훈이를 사랑해.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언제부터였어? 2년 전부터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 날 도연은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과 생필품만 넣고 집을 나섰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아빠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다.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회사에 한개월 휴직계를 내고 시내의 한 모텔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 술만 마시고 TV만 보는 생활이 계속되자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가족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도연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어요. 한 달 후 도연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곳에는 작은 원룸들이 많았고 월세도 저렴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근처를 산책하던 도연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지순의 카페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커피 향기가 도연을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40세 정도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커피 맛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손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커피를 가져다 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좀 그렇네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하는 시간 말이에요. 도연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슬픈 눈을 가진 여자였어요. 저는 한지수예요. 이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김도연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도연은 매일 아침 지수의 카페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갔지만 점점 지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도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저도 이혼했거든요. 딸 하나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의 절친한 친구와 말이에요.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요? 아내가 제 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어요. 지수는 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수 씨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 때문에라도 살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도연은 지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어요. 도연 씨,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영화관에 갔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하니 도연의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지수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요. 도연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연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세요? 사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전 남편이 김재훈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그게 무슨... 제가 김재훈과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이 형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김도현이라는 형님 말이에요. 회사 다니고 아이 둘 있고. 지수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배신했을 때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도연 씨가 집을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재훈이가 제 딸한테 연락해서 자랑했어요. 형수와 잘 되고 있다고, 형은 바보같이 속고 있다고.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혼자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과 함께 하자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로 도연 씨를 좋아해요. 지수의 고백을 들은 도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수를 함께 하자는 건가요? 도연 씨가 원한다면요.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둘이서만 새롭게 시작해도 돼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그날부터 도연과 지수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재훈이와 서진 씨가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재훈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복합을 원한다고 말이에요. 지수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우선 재훈에게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재훈이 서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며칠 후 지수는 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재훈아? 지수야. 왜 연락했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딸도 아빠가 그리워해. 재훈은 당황했습니다. 지수야,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어. 서진 언니 말이지? 알고 있어. 그럼 왜? 나도 외로워. 그냥 한 번만 만나자. 추억 삼아서. 결국 재훈은 지수와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죠. 역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도연에게 만남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저와 만날 때도 서진 언니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두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도연과 지수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재훈의 직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재훈은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도연은 그 회사 사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사장님, 혹시 김재훈이라는 직원 아세요? 아, 재훈이? 알지. 왜? 그 친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도연은 사장에게 재훈이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물론 그 여성이 자신의 아내라는 건 말하지 않았지만요. 며칠 후 재훈은 직장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생활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두 번째 복수는 서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서진의 학원의 학부모인 척하며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지수는 서진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서진이 재훈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고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 남편분과 문제 있으신가요? 서진은 망설이다가 지수에게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머,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남편의 동생이에요. 지수는 충격받은 척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 지수는 서서히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복수의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재훈과 서진이 만나는 모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양가 부모님들에게 보냈습니다. 재훈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질 뻔했어요. 이게 뭐니? 재훈이가 형수와 이런 짓을? 서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아, 이게 정말이니? 시동생과 이런 일을? 양가 부모님들이 나서면서 재훈과 서진의 관계는 큰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연은 회사 동료들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도 함께 말이에요.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몰랐어. 형수가 그럴 사람인 줄 몰랐네. 재훈이 그 자식이 형을 어떻게. 동료들의 동정과 위로를 받으면서 도연은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재훈과 서진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나도 힘들어. 주변의 시선과 압박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싸우게 되었어요. 특히 재훈은 지수가 복귀하고 싶다고 연락한 것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훈아, 우리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서진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럼 우리가 헤어지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결국 재훈은 서진에게 잠시 거리를 두자고 제안했어요. 한편 도연과 지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저희가 원했던 건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었는데 이제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도연 씨, 복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지수의 말에 도연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어느 정도 성공한 후 도연은 가족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빠, 언제 집으로 돌아와요? 딸 수민이 물었어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왜요?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수민아, 아빠는 이미 다른 삶을 선택했어.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잘 살아가거라.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정말 안 돌아오세요? 준호야,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던 것 같다. 아이들은 아쉬워했지만 도연의 결심을 존중해줬어요. 서진과의 마지막 만남은 더욱 담담했습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의미 없어. 서진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너는 어떻게 살 거야?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새로운 사람과 함께. 서진은 도연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복수를 마친 도연과 지수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주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한편 서울에 남은 재훈과 서진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재훈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불륜 스캔들이 회사 내부에 퍼지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재훈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어요. 재훈의 소문은 이미 다른 회사들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김재훈 씨 말이죠. 형수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면접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결국 재훈은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건설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절반으로 줄었고
혼자 원룸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서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때문에 아이가 나쁜 걸 배울까봐 걱정되네요. 아이 교육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니. 결국 서진은 학원을 폐원해야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수민아, 아빠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딸 수민의 차가운 시선에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 준호는 아예 서진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자취방을 얻어 나가버렸어요.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엄마. 서진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학원도 없어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빠졌고, 재훈과도 헤어졌어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도연에게 편지를 썼어요. 도연아,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부끄럽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23년간 나를 사랑해준 너를 배신하고 아이들에게도 못할 짓을 했어.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았던 거야.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어. 정말 다행이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속죄하며 살아갈 거야. 아이들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너한테 받은 사랑의 무게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 거야. 행복해라, 도연아. 서진이. 하지만 도연은 이 편지를 읽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부산에서의 생활이 3년째가 되던 해, 도연과 지수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도연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과거는 완전히 잊고 살아가요. 카페 사업도 잘 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두 사람을 좋아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사장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행복하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도연과 지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지수의 딸도 새아빠인 도연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 고마워, 우리 딸. 도연은 지수의 딸을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도연에게 재훈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훈이 농촌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형을 만나고 싶어. 병원에 입원한 재훈이 도연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고민했지만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재훈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잘생기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재훈아,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어요. 형이 얼마나 좋은 형이었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제 그만해라. 나 정말 후회해.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도연은 재훈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큰 감정이었습니다. 재훈아, 이제 술 끊고 새롭게 살아가라. 형은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는 내가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것이 두 형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치료제다.
이상으로 김도현과 한지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배신의 아픔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된 한 편의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더 좋은 인연과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